오늘은 집이 아니고 지금 호텔에 와 있는데요. 스푼에 마이크도 준비했습니다.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오래된 호텔에 가는 취미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고 그에 대한 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호텔들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블로그에 이제 그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남겨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그 좋은 호텔 발견하는 노하우라던가 추천이라던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말이라서 호텔에 오는 김에 요 컨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좋았던 호텔을 가격대별로 5곳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좋은 호텔, 아름다운 호텔 고르는 방법에 대한 팁,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 제가 온 호텔은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거든요. 여기 처음 묵어보는데 뷰가 진짜 좋아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묵어보는 건 처음이지만 여기 1층에 그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친구랑 금요일 오후 반차 쓰고 이제 와인 마시면서 낮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층고가 되게 높고 기둥들도 멋있고 소파들도 되게 멋있고 해서 거기서 오후에 시간을 보냈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좀 묵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묵고 있는 하얏트 호텔도 좀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에요. 그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지어진 호텔이고 그래서 제가 그 오래된 호텔에 가는 취미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막 이렇게 세련된 그 신식 호텔보다 좀 적당히 나이 든 호텔을 좋아해요. 근데 무조건 오래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저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되었지만 함부로 그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고 가구 같은 것도 바꾸지 않고 근데 그 오래된 채로 잘 가꾸어진 그런 호텔을 좋아하는데 그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좀 오래됐으면서도 근사한 좀 낭만적인 아름다운 호텔이 다녀본 곳 중에 한국에서 어디가 좋았는지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오늘 처음 왔는데 이제 좋아요. 좋은데 막 1박에 거의 막 4,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다니는 호텔들은 이렇게 비싼 가격의 호텔들은 잘 안 와가지고 어, 못 와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다녔던 호텔 중에 이제 가격이 낮은 순으로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에서 가격이 가장 낮으면서 좋았던 오래된 호텔은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이에요. 코리아나 호텔은 보통 8만 원? 에서 15만 원 사이 이게 뭐 성수기냐 비성수기냐 주말이냐 평일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평일에 좀 여유 있는 날을 골라서 가면 8만 원대에도 즐기실 수 있고 또 이런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수기가 되면 막 15만 원 이상으로 조금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이야 남편이 뒤에서 자고 있는데 코골이 코골이 데시벨이 약간 높아질 때가 있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되게 저렴하게 묵을 수 있고 이제 저렴한 대신에 뭐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어떤 다른 시설은 없어요. 그치만 그 방의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호텔이었고 여기는 꽤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 가성비가 좋다 보니 뭐 친구들이랑도 종종 갔었고 뭐 촬영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가기도 하고 해서 되게 잘 갔던 호텔이고 여기에 장점을 생각해 보자면 서울 중심부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뭐 교보문고에 들려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가도 좋고 그 근처에 있는 시네큐브에 가서 영화를 보고 가도 좋고
청계천을 좀 걸어도 좋고 호텔에서 묵고 있다가 저녁에는 뭐 을지로나 종로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돌아와도 좋고 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원고를 쓰러 이제 호텔에 간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혼자 묵으면서 거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원고를 쓰는 것도 좋겠다라고 종종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고요. 여기에서 좀 조심할 점은 여기가 리모델링 된 방이 있고 안 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리모델링 안 된 방으로 고층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말이 먹히려면 살짝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가면 이제 잘 나이든 예쁜 방에서 이제 묵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울에서 이제 가성비가 괜찮으면서 좋은 오래된 호텔은 그 연희동 뒤쪽 홍제동 쪽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역사가 되게 깊은 호텔이에요. 예전에 아마 힐튼 호텔이었다가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꽤나 오래되었고 호텔도 있고 옆에 콘도식의 막 레지던시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이제 좀 10만 원 초반대에서 10만 원 후반대의 방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호텔들이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별이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코리아나 호텔이랑 다르게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이 꽤나 좋았어요. 뭔가 온실처럼 이렇게 1층에 밖에서도 보이고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었는데 수영을 좋아하신다면 이제 그래서 호텔에 갈 때 꼭 수영을 즐기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좋아하신다면 좋을 만한 호텔이고 그리고 또 근처가 산이고 좀 여유롭고 이렇게 작은 천이 흐르고 이래서 좀 도심에서 벗어난 어떤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 하면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가보진 않았었는데 여기서 결혼식도 하는데 그것도 꽤나 귀엽고 낭만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비가 되게 옛날 느낌 그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오래된 호텔들 중에서도 좀 퀄리티 있게 가꾼 곳들의 로비라는 것이 있고 약간 어딘가 2%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귀여운 호텔들이 있는데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 로비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축에 속하는 것 같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좀 아기자기 귀여운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또 그 1층 한켠에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서 조식을 즐기실 수 있는데 제가 엔간하면 호텔 가면 조식을 꼭 먹거든요. 그 아침에 이제 부스스하게 가가지고 조식 먹는 뷔페를 즐기는 그 기분을 되게 좋아해서 꼭 먹는 편인데 스위스 그랜드 호텔 조식은 조금 열악했어요. 그만큼 가격도 저렴한데도 다음에 가면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조식보다는 그 호텔과 수영장이 좋았던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릴 호텔은 시청역 쪽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에요. 여기도 이제 점점 이제 호텔의 급이 올라가죠. 웨스틴 조선도 굉장히 잘 관리된 오래된 호텔입니다. 보통 3, 40만 원대인 것 같고요. 안에도 되게 우아하게 잘 나이 들어 있어요. 그 오래된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구들도 이렇게 손때가 좀 묻어 있지만 매일매일 이제 메이드 분께서 관리를 해주셔서 적당히 잘 빛바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새 것인 호텔에 가면 막 뭔가 맨들맨들하고 삐까번쩍하고 막 모던한 디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조금 산만해지는 느낌이 있고 좀 오래 잘 나이든 호텔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조금 한층 우아해지는 기분? 그런 걸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웨스틴 조선 호텔의 좋았던 점은 조식이 유명하죠. 조식 굉장히 맛있었고요. 저는 그때 일요일 날 저녁에 가서
월요일 오전 반차를 쓰고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뭐 일생에 막 몇 번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억 하나에 기대가지고 또 사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청 앞에 이렇게 호텔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 막 출근하고 있는데 난 오늘 오전 반차지롱 약간 이런 기분으로 아침에 조식 먹고 여유 부리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 그 기분이 참 좋았던 그 느낌이 있었고요. 이제 서울에 이런 오래된 호텔 기대하고 있는 호텔 중에 안 가본 곳이 신라 호텔이 있어요. 신라 호텔은 아직 못 가봐서 언젠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이야 나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 그건 너무 걸어. 진짜로? 이거 촉변하는 다행이다. 그래서 신라 호텔도 가보고 싶고 그 또 신라 호텔은 제주 신라 호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도 막 50만 원대 이러니까 계속 망설이다가 항상 다른 호텔들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또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갈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석 타보는 거, 신라 호텔 가보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평소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어떤 행운이 오거나 아니면 진짜 특별한 날 아껴두고 아껴뒀다가 가면 참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아껴두는 리스트에 신라 호텔이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말에 하얏트 호텔에 가족들이랑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3가지 호텔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 말고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쪽 강서구에 있는 막 메이필드 호텔, 무슨 나이아가라 호텔, 워커힐 호텔, 뭐 서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호텔들에 가봤는데 제 기준에 제 마음에 들었던 호텔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갔을 때 찍어둔 영상이랑 사진들도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 한번 가보고 싶고 가격대도 맞겠다 싶으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군데는 제주도에 있어요. 다른 지방에도 그런 호텔들이 몇몇 군데 있는데 제가 딱 5가지를 추천하고 싶었어서 고민하다 보니 제주도에 이제 2개의 호텔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속 제주의 넘버원 호텔은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이에요. 여기가 공항에서도 좀 가깝고 가격도 15에서 20만 원대 해서 한 2명이 가면 나눠내기 괜찮은 정도의 가격대였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좀 땅값 때문일까요? 되게 규모감이라는 게 호텔이 크긴 크지만 그런 스케일이 본 적이 없는데 이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은 복도라던가 여기 가운데가 딱 뚫려 있고 건너편 복도가 보이고 이런 지점들이 한국에 다닌 호텔들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어가지고 우와 하면서 계속 영상 찍고 막 두리번거리고 내려다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도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수영장도 같이 즐기면 되게 좋은 호텔이었고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약간 한라산 뷰 쪽으로 받았었는데 아마 바다 쪽 뷰도 있는 걸로 아는데 바다 쪽도 가봤던 것 같다. 근데 둘 다 뷰는 나쁘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되게 좋다 이런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치만 그 건물이 주는 웅장한 느낌이 좋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근데 또 10만 원, 20만 원대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근처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호텔 중에 오리엔탈 호텔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5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주 가서 나는 호텔은 중요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잠만 좀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좋겠어 할 때 이제 좀 좋은 호텔? 그럼에도 안에가 너무 험블하지 않은? 그 막 로비랑 이런 데 가면 조금 그 모텔 같은 느낌 약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에 객실이 되게 그 캄한 의자랑 침대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저는 한라산 등반하는 날에 이 호텔에 갔었는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2개의 호텔이 참 좋았다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도쿄에 야마노에 호텔이라고 있어요. 이걸 제가 아까 그 신라 호텔이나 비즈니스석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마음에 품고 있던 호텔이에요. 진보초라고 하는 도쿄의 어느 동네에 있어요. 진보초라는 동네가 옛날부터 출판 업계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대요. 그래서 그 호텔에 옛날에 로비에 항상 편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대요.
왜냐면 거기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원고 마감을 하고 있는 소설가나 이런 작가들을 기다리고 있는 편집자들이 로비에 항상 있고, 작가가 원고를 끝내면 내려와서 이걸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도 너무 낭만적이고, 호텔이 그리고 거기도 진짜 오래된 채로 막 열쇠도 그대로 옛날 그 키를 쓰거든요. 오래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호텔이어서 거기도 참 좋았고요. 화장실이 약간 낡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또 작은 책상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유명한 작가분들이 글을 썼을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글을 쓰기 때문에 또 좋은 마음의 자극 같은 게 돼서 괜히 책도 더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벼루다가 신혼여행 때 그 호텔에 갔어요. 근데 또 신혼여행 때도 소심하게 거기를 전체 기간 동안 끊지 못하고 또 다른 저렴하면서 오래된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 묵고 여기에서 반을 묵었는데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었는데 그 호텔 근처에 이제 오며 가며 낡은 또 카페를 하나 봤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에 이제 남편이 늦잠을 자는 동안 저는 그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막 원고를 좀 쓰고 막 커피를 마시고 토스트 먹고 이랬던 기억도 되게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오래된 채로 잘 나이 들어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그 느낌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쿄의 이제 야마노우의 호텔은 번외로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아, 이런 호텔을 어떻게 고르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몇 번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여기에 막 뾰족한 노하우다라고 소개시켜 드릴 만한 기발한 어떤 생각은 없는데요. 저는 보통 이런 호텔을 찾을 때 제가 어느 지역에 간다라고 하면 네이버 지도 같은 데에 혹은 구글맵에 그 지역의 호텔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여러 호텔들이 뜨잖아요. 다 눌러서 확인해 봐요. 그래서 그 객실의 사진들을 보면서 여기 침대가 어떤 모양이고 테이블이 어떤 모양이고 벽이 어떤 색이고 막 이런 느낌들을 계속 보면서 뭐 이제 그거에 대한 후기들을 좀 찾아보면서 아, 이게 내 마음에 들겠다 안 들겠다를 좀 판단해서 호텔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막 20대 때부터 쓰던 호텔 타임이었나? 그 앱이 있어요. 파란색 아이콘이 있는 앱이었는데 거기에 그래서 즐겨찾기도 많이 해놓고 심심하면 이렇게 호텔 목록들 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호텔이 있으면 별표 쳐놓고 그런 호텔에 가고 싶어서 그 지역에 방문한 경우도 덜어 있었거든요. 뭐 온양에 있는 온천이 딸린 오래된 호텔이라던가 수원에 있는 어떤 리조트 같은 그런 호텔이라던가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앱이 망했나 봐요. 얼마 전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이렇게 해서 내 즐겨찾기 날아갔다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난 뒤로는 이제 아고다에서 주로 찾아보고요. 계속 찾아보고 사진들 보고 하면서 골라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갈 때 그런 괜찮은 호텔을 잘 찾아서 묵으면 또 그 여행이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냥 집 벗어나서 한 번씩 그렇게 호텔에 가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면, 그럴 때는 이제 2, 3시에 이제 빨리 체크인을 해서 거기서 뭔가 오후에 책도 보고 여유도 부리고 뭐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에 근처 나가서 뭐 맛있는 걸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뭐 수영장도 갔다가 뭐 하고 아침에 조식 먹고 하면 별거 아닌데 또 그 여행 온 듯한 기분? 그런 것 때문에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름답게 나이 든 호텔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코리아나 호텔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호텔들이 약간씩 일부 방들을 리모델링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오래된 호텔 중에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 리모델링을 하면 애매한 감정으로 해놓거든요. 일부만 한다던가 뭔가 애매하게 현대식으로 보이게 한다던가 아마 사람들이 그런 방을 선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찾아보다가 방의 스타일이 약간씩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방을 사진을
갖고 가서 보여드리고 요 방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꼭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막 6, 7시에 체크인하면서 보여드리면 원하는 방에 대한 선택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체크인 시작하는 시간대에 가야 방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럴 때 보면 지금 아직 청소 중이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0분 뒤에 다시 올게요 하고 뭐 딴 거 하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좀 너무 치열한가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발품 팔고 이러다 보면 호텔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거든요. 2024년에 다짐 중에 하나가 남편과 국내 여행 많이 하기였는데 딱 한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꼭 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국내 여행을 하자 그런 계획을 좀 세웠거든요. 저희가 되게 집순이 집돌이라서 결혼을 하고 둘이 맨날 주말에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기억들이 다 되게 평평할 것 같다. 맨날 비슷한 기억들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집 밖에 나가서 여행을 가서 그 동네 맛집 찾아가고 좋은 숙소 찾아서 묵어보고 이러면 기억의 평면이 더 울퉁불퉁하고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연말에 했는데 그래서 꼭 내년에는 또 여행도 가고 또 거기서 새로 발견하는 어떤 예쁜 호텔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또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호텔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예전에 사놨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써봤는데 어떻게 잘 녹음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또 잘 편집해서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까지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4년 안에 올라갈지 25년에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24년에 올라갔다면 연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5년에 올라갔다면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